네, 세 번째 발표는 솔로몬 로파크에서의 법교육 현황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실 있습니다. 김갑석 중고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신뢰받은 김갑석입니다. 그 발표 주제에 대한 처음에 의뢰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어, 그,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역량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고민했었는데, 일단 제가 발표문에도 그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솔로몬, 솔로몬 오파 마이크 참 괜찮습니다. 예, 솔로몬 파크에서 복교육을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사실 솔로몬 파크에서 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경험에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조금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표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복교육 학회는 제가 오늘 처음 와봤고요. 특히나 회장님이 임원진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파크 처음 복교육을 연수하러 가가지고 앞에 계시는 박하영 교수님 수업을 듣고 복교육을 알았습니다. 법학 교육만 했던 제가 복교육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박하영 교수님 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처음부터 계속 박하영 교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복교육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내가 복교육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또 복교육에 대한 고민이 들 때마다 교수님 책을 본다거나 논문을 주장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 영광입니다. 예. 특히나 오늘 와 계실 줄 몰랐는데 와 계셔가지고 어, 서두에 좀 제가 원래 스타일이 이 복교육을 시작하면서 스타일이 서두에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걸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원래 빨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교육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저 플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교육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루해하는 경향이 많아서 어떻게든지 서두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인식하게 해서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 다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지금 모두 다 저도 모르게 자꾸 앞서서 뭔가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를 필요성을 설명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게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밌다, 들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해서 매번 초반에 실패하면 강의 내내 어둡게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랬었습니다. 오늘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많이 발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서론에도 제 경험을 쭉 적었습니다. 2010년에 법교육센터에서 법교육 강사, 법교육 전문 강사를 선발하는데 제가 갔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법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어, 그 법교육을 바로 왔던 곳이 솔로몬 로파고요 대전에. 그래서 처음에 좋다, 진짜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침대 2층 침대 비행도서 잠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교육을 하라고 나갔던 곳이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었고요. 그 외에도 뭐 주부로 스쿨이라는 것도 강의를 해봤었고요. 초창기에 다양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로 로파크에서 의뢰를 해서 밖으로 나간 교육이었고 국교육센터에서 또 교육을 해서 밖으로 나간 거였고 솔로 로파크에서 처음 교육한 것은 바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헌법재판, 그 당시 이제 모의재판 대본 쓰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었는데 제목 헌법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제가 가서 교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솔로 로파크는 지금 현재 많은 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발표문에도 썼습니다만 초중고 교사 복교육 직무 연수, 청소년 선도 자문서 연수, 생활지도 교원 연수 과정, 학생자치 법정, 뭐 그리고 솔로 로파크에서 초, 중고 뭐 복교육 뭐 캠프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아카데미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복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솔로몬 워크파크가 어떻게 태생한 곳인지 왜 있는지도 처음에 모르고 솔직히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 강의하면서 이곳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본문화진흥센터라는 것을 알게 됐고, 솔로몬 워크파크는 본문화진흥센터인 걸로 알고 있고 국교지원법에 있는 복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본문화진흥센터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 로파크는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제가 솔로 거의 개청 이후에 그 다음에부터 그러니까 솔로 로파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했습니다. 매년 시작하는 것 같고요. 코로나 때도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총평은 솔로몬 로파크가 이제 양쪽 이제 뭐 부산 로파크, 솔로몬 로파크도 생겼고 광주도 생겼고 해서 양쪽으로 이제 성장했고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제가 감히 그 안에 세부 내용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강의는 성장했다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질적으로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는 온라인 법교육을 코로나 때 진행을 해서 그 온라인 법교육을 한 것은 또 복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당연히 온라인 콘텐츠는 있었습니다만요. 실시간 성인, 그다음 법진로, 기획법 체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대전은 제가 현재 그전에 또 강의를 나갔었기 때문에 대충 그 내용을 알고 있으나 부산도 개청때부터 해서 한 3, 4년, 4, 5년 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광주는 한 번 정도 제가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상세한 내용들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내용까지 다 받고 싶었으나 그러면 이 양도 너무 방대해지고 또한 그 내용들을 다 어떻게 확인할 또 요청하는 건 좀 더 다음 제가 연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현황만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차를 한 5개 잡았는데요. 체험 중심의 복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보육 캐릭터 제작이라든가 학폭력 예방을 위한 범무대극 시나리오 만들고 공연하기라든가 머그컵 만들기라든가 법 퀴즈쇼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법을 가지고 뭐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법을 통해 놀면서 알아보자라는 측면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얼마나 잘 진행되어 있고 효과적인지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으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소론 오파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소론 오파크는 그런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런 걸 잘 표현한다. 라고 공무원들로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들도 보직 공무원 특히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그 체험형 특히나 참여형 그 체험단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떠한 형태의 시설이냐라서 보교육이 달라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험형 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솔로파크는 시설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각 지역마다 특히나 이제 그 외의 것은 이제 연수시설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도 교육을 진행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연수시설이 없지만 연수는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는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다. 예, 거의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2박 3일, 뭐 1박 2일 프로그램은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최근에 등장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밑에 제가 50페이지 적어놓은 것처럼 초등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32회 그리고 중고등학생으로 4회 이렇게 진행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12회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솔로몬 로파크에서는 법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재헌절 뭐 이런 날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운영 성과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앞선 표에 맞춰서 이제 참여자와 만족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실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2022년도 코로나 있는 그 시절과 그 이제 끝난 2023년, 그리고 24년 이렇게 지금 22년부터 그 이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싶었는데 그 이전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코로나 잠깐 잠잠했다가 다시 지금 활성화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인 대상 프로그램 인원을 보면
인원이 좀 지금도 거의 200명 가량, 부산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200. 또 그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에디쇼, 헌법 콘서트 등을 통하여 그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제 솔로파크에서는 이제 온라인 복귀를 실시했는데요. 해돌이 방송 대전 같은 경우는 해돌이 방송국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제 그 복귀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의 경우도 로파크 부산 TV를 개설해서 실시간이라기보다는 제작해서 또 개발해서 온라인 복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온라인 복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제가 현재 솔로 로파크가 없는데요. 현재 제가 지금도 솔로 로파크에서 법진로 체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저는 이제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하자는 거는 이제 하는 이제 그 솔로 로파크에 직접 오지 못하는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이제 방송 장비 여러 가지 발달로 마치 학생들은 뭐 멀리 있지만 학생들과 실제로 대화하는 거와 소통하는 거에 어려움이 없는 이런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진행할 수 있는지 장점으로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를 환경에서 메타버스 교육을 해보면서 솔로 파크의 모의 재판 같은 경우에 그 메타버스 공간을 모의 재판 그 형태로 구성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 캐릭터가 판사, 검사 캐릭터로 등장해서 그 안에서의 모의 재판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뭐 모의 재판을 실제로 소노 파크에 와서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각 지역 법원에서도 모의 재판 관련된 수업들을 체험이나 견학을 하고 있으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온라인 법교육이 좀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법교육에 대한 사회복교육이 업그레이드된 형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특히나 교육은 그 캐릭터를 꾸미고 또 자기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뭐 쪽에서 복교를 만드는 거다 보니 흥미 측면에서 상당히 재밌게 접근하는 접근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55페이지의 복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솔로 로파트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표에 보시면 부산과 대전 솔로 로파크의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하고 있고요. 한 8회, 뭐 전체 총계로는 8회, 그 다음에 대전은 4회 정도에서 약 100명에서 200명 가량의 학생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위탁 운영을 하면 그 개인 그러니까 사설 복교육 어떤 기관이죠. 개인 복교 기관이죠. 거기서 좀 더 다양한
복교육을 시도하는 거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고요. 하지만 이제 법무부에서 일단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거다 보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검증 이렇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56페이지의 솔로로 파크에 대한 이례입니다.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처음 쓸 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두 번 정도 새로 썼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저 처음에 카메라로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고 실시간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적었다가, 다시 이제 다 다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지금 생각했던 거와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요. 그게 그랬던 이유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좀 정리한 걸 말씀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식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학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고요. 또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그것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진이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법학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그리고 청소년들 누구나 쉽게 법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시간이 처음에 지루하면 사회 수업을 안 듣거든요. 사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회를 엄청 좋아했어요. 사회 선생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선생님의 역량이었어요. 사회 프로그램 재밌었던 게 아니라 사회 선생님이 저를 너무 잘 대해주셔서 그냥 잘 보고 싶어서 열심히 그 사회 공부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책을 한 두 번 보면 무조건 외워지더라고요. 시험 칠 때 한 번만 보고 보통 시험 치는데 두 번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회를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이런 콘텐츠 개발 매우 중요하다고. 교육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콘텐츠도 매우 그 의미 있고 재미있는 거면 학생들이 많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강좌 실적 강의라는 것은 강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매우 달라요. 제가 복교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게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그 복교육 할때 레크레이션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재미있는 아저씨구나를 먼저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래서 이 아저씨의 얘기는 들어봐야 되겠다고 완성됐을 때쯤 이제 제가 원하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게 제 첫 번째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레크레이션과 법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켰을 때 학생들은 매우 재미있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컨텐츠가 많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회복지에서는 그런 콘텐츠 개발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겁니다만 지금까지 솔로 로파크와 복교육을 제가 불을 부르면 지원을 받아서 저는 웬만하면 가서 가긴 합니다. 제가 교육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도움이 된다는 거에 기쁨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복교육을 좀 오래 해왔고 그다음 그 사람들에게 조금 학생들에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많이 제가 도움이 된다면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 도움에 응답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수 강의 학교 복교육을 똑같이 솔로로 파크에 와서 배울 것이냐 아니면 학교 복교육은 학교에서 복교육을 진행하니 그거에 대한 심화 과정이나 아니면 학교 복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를 이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 만드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한다면 좀 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학교 복교육과 사회복교육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사회 교과서를 쭉 보면서 저도 계속 이 글 쓸 때도 같이 봤었는데 그래서 좀 심화 과정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또 시설을 갖추는 거와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복교육, 성의복교육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제처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활법률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정보 이런 사이트에서 다양한 쉬운 법 이야기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저는 저만 법 교육을 하고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줄 알았으나 예상외로 주변 지인들이 그 사이트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검색을 했을 때 뭔가 자기가 법에 대한 궁금한 게 검색했을 때 그와 관련된 것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기 쉽다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솔로로파크 아까도 제가 컨텐츠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로파크에서 시민 그러니까 성인 법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법제처에서 매번 개정되는 법 내용만 가지고도 법교육을 만약 진행을 계속한다면 법제처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콘텐츠와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소노파크에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법교육을 좀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법교육은 같은 걸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나 쉽게 전달할 수 있느냐, 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봤을 때는 이런 사회복교를 계속 해온 소노파크에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어, 제가 상당히 재밌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복교육 강사였는데 코로나 때 화면에 카메라가 등장하고 나서 재미없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카메라가 상당히 지금도 하필이면 정면에 저를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잘 떨지 않는데 오늘 엄청 떨었습니다. 지금 엄청 떨고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아무튼 예, 그래서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도 최대한 짧게 그리고 마지막 타임은 이 발표가 매우 중요한데 짧게 가야 되는데 잘못 너무 길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건요. 솔로로파크 같은 사회 법교육 기관이 우리 사회 법교육이나 시민들의 법교육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강사진이 많은 그 법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법교육 강사진이 많이 더 뭐 대학에서도 이제 선발되어서 나오고 또 교육시켜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강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필요로 한다면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있든 법교육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크레이션을 접목해 보려는 거고요. 그 원래 하나 자랑을 드리면 이건 제가 지금 그렇게 복격을 좀 하자고 지금 하려는데 헌법 콘서트를 제가 한번 열었었거든요. 재원 전날. 그러니까 헌법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PPT를 만들고 재밌게 하려고 막 고민해봐도 재미있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고 나서 그 애국가와 관련된 그러니까 헌법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는 거에 사람들은 호응을 보였고요. 거기에 관련된 헌법 판례 얘기를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뭐 관습법법 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른 다음에 그 관습법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서 애국가는 관련된 관습법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도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옆으로 연결했는데요. 여기는 그 제가 법교를 해서 제 개인 생각 딱 맞는 콘텐츠는 잘 없는데 살짝만 우회하면 거기에 대한 흥미와 복교육을 잘 접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속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소리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할 수 있는 정도의 부족한 역량인데 오늘 또 귀하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의 경험을 빌어서 아무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법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하시는가 그 강사 선생님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되고 들어보고 싶은 네,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서울대학교 강사이신 김경래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문화교실 입중 김경래입니다. 네, 저는 그 김갑석 교수님 이제 발표 들으면서 요즘 그 재미없는 사람을 이제 노잼 인간이라고 하는데 거꾸로는 이제 재밌는 사람이 유잼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김갑석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참 유잼 인간이시다. 그걸 제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게 서론의 내용을 읽으면서 사실 그 원고의 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교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강사가 처음 되고 어떻게 이 강의가 그 당시 어떤 강의가 있었는지를 간략한 스토리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저는 그게 마치 구술사나 내러티브를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오늘 발표로서도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서 즐겁게 발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솔로몬 로파크 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플러스 녹화 때 방문했던 경험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여기 표에서 이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부산 솔로몬 녹화가 2016년 7월에 이제 개관을 하고 저도 이 개관을 했던 해에 솔로몬 녹화 이제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봤을 때 정말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시설로서의 환경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개인적으로 이 발표에서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솔로몬 로파크가 이런 형태까지 이 학교 법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 법교육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법교육센터라든지 이 법교육지원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간의 어떤 법무부의 활동의 결과물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 했었던 어떤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황 자료로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신 내용들도 이 의미 있게 내용을 볼 수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학술적인 조금 더 이 원고로서 의미를 가질 때 이 목차를 짜주신 내용처럼 솔로몬 로파크 법교육의 쟁점이라든지 미래 과제와 관련한 영역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저도 같이 좀 고민에 동참해 보는 차원에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한 내용 중에 하나는 법교육 지원법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해주셔서 이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에 대한 법률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 사회복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건 이제 학교복교육과 구분을 짓기 위한 개념화로서 사회복교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학교복교육의 여집합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이 원고나 솔로몬 로파크나 이 포함해서 오늘 진짜 이 다양한 어떤 주체와 기관들에서의 법교육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시민 법교육 혹은 사회 법교육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 원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솔로몬 로파크에서 이루어지는 법교육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회 법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귀납적으로 거꾸로 이제 의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표에서도 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이 원고의 네. 48페이지,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로파크에서의 어떤 교육의 내용을 대상과 내용으로 구분을 해주셨는데, 전 이게 그 구체적으로 보면 대상과 교육 내용 영역으로 조금 더 명확히 내용이 나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추출을 해서 발견을 해보더라도 초중등 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대상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법교육의 영역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 성인 대상의 교육도 굉장히 다른 성격의 이제 교육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 생활을 소재로 한 성인 법교육이 있었고 학부모 교육을 포함한 이 가족 생활에 대한 법교육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물론 위탁 교육의 성격이긴 하지만 교사 연수의 형태의 이 교육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교육 내적인 영역으로 교육 내용적인 영역의 측면에서 보자면 음, 이 기본적인 법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법 지식 교육, 그 다음에 법 친밀감과 신뢰도에 대한 어떤 정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법적인 어떤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어떤 기능적인 학습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이 법교육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로 교육의 영역을 체험과 함께 이 결합해서 이 논의한 그 진로 교육의 영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 교육, 사실 저도 이 교직 과목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처리라든지 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수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유관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일종의 예방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격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종의 대책 교육으로서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 이때 이런 녹학교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제가 지금 의미 있게 좀 본 내용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콘서트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근데 아예 뭐 지역의 음악 콘서트처럼 지역 문화에 대한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폭넓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유관기관의 연계 교육 내용에서는 교통이라든지 성교육, 안전교육의 내용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 로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유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대상에 따라 필요한 사회 법교육의 내용 영역에 대한 평가를, 이 경험적인 평가를 하시게 되면, 이 원고에서 이제 하시게 되면, 그게 어떤 사회법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냥 단지 케이스 스터디나 사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법 교육의 개념화를 위한 어떤 연구의 실온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좀 언급을 중요하게 해주셨는데 이 중요하게 쟁점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은 사회법 교육의 담당자의 전문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솔로몬 루카카의 장점은 원고에서 확실히 드러났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목적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렇게 또 너무 넓은 범위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담당하는 전문 강사가 가져야 되는 전문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폭넓게 설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되는 이 법교육 이 전문 강사의 이 전문성 이 훈련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그들이 담당할 수 있는 강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매칭이라든지 이런 논의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이 나아간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강사의 활용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뭐 변호사분들이 이제 와서 법 지식 교육에 대한 내용이 영역도 있지만 법교육 전문 강사들이 사실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교육 전문 강사들이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떤 전문성 신장의 과정을 거치고 실제 담당하는 강의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일까?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시설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이 전문 강사들이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강의의 유형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선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이 사회복 교육의 어떤 영역을 담당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결국 이 그 사회복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무엇을 중심으로 만들 것인지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이 중요한 요 원고에서의 어떤 이 쟁점이자 제안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내용이 역시나 이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그 강사들이 양성이 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한 수입은 있어야지 꾸준한 수요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에서의 어떤 제한점이자 과제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비중을 줘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원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나 교수님의 경험적인 이야기가 다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이 교수님의 경험적인 차원의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스토리로서 원고에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여기 앞서 표에 나와 있는 어떤 만족도와 같은 시설에서 의뢰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하게 되는 그런 지표로서 나오게 되는 만족도 조사보다 훨씬 의미 있는 해석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토론에 대한
그러면 예, 이경래 강사님께서 잘 제 발표문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사회복교육에 대한 정의를, 개념 정의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연구를 이번에 이 발제문을 쓰면서 생각을 했었던 내용인데 너무 말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교육에 대한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까 강사진이 어떻게 나뉘어야 되냐는 얘기도 매우 저도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현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주제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에 관련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복교육 전문 강사도 좀 분야를 좀 전문화해서 그 관련된 전문 복교육 강사 이렇게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수입원 이제 영상 강사 뭐 이 말씀을 저도 같이 했고 했는데요.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솔로몬 파크에 처음 방문해 복격을 처음 시작할 때 솔로몬 파크에서 금방 이제 전문 어, 강사진을 이제 채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근데 시간이 꽤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제 외부 강사진을 이제 활용하고 그 한국 복교육센터 제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강사를 했던 그래서 매년 보수교육을 해서 사실은 새로운 복교육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할 때마다 보수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따로 재교육을 하고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교육 강사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사전 재교육을 하고 보수 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계속 해왔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교육을 계속 받은 강사진을 계속 꾸리려면 거기 관련된 경제적인 뒷받침이나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솔로몬 파크의 재정 운영은 어떻게 말해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파크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솔로몬파크 측 직원이 아니라서 솔로몬파크 재정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되게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앞으로 계십니다. 전혀 앞서서 질문을 침묵력 했는데요. 왜 이제 현장에서 김갑석 교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법교육학회가 만들어졌던 게 결국 법교육 지원법 만들어지면서 여기 김판임 교수 계시지만 그때 솔로몬 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초기에는 거기 직접 가보자라고 이제 법교에서 했다가 보니까 최근에 광주에서 2003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교육학회가 법무부하고 여기 범죄 예방하는 부에 별도의 과가 있고 오늘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통일법무과에서 오시긴 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기세가 높게 2005년도 전후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장에 서로 봤거든. 현장의 법교육의 법무부 중심으로 되는 부분에 체감하실 때 새가 꺾인 걸로 보이시는 건지 왜냐면 저는 법교육학회도 굉장히 지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건지 실제로 법무부 관심이 떨어진 건지 그래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 사안도 지금 원래는 전국 6개 이상 만들어지 최근에서 이제 광주가 만들어집니다. 질문의 요지는 솔로파크를 통해서 본 현장 체험에서 그 열기가 변화가 없던지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답변할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현장 체험에서는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더 발전
가는 과정으로 좀 봤고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제 조금 축소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연수를 계속 2박 3일, 1박 2일 했다가 이제 다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연수가 진행되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걸 주로 제가 맡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1일 프로그램을 많이 옛날에는 2박 3일 캠프, 뭐 1박 2일 캠프였다면 좀 1일 캠프가 많이 진행되고 또 온라인 캠프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어떻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점과 차이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의견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강병입니다. 현재 저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데, 저도 그 법학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그 부산에 있는 국호동에 그 슬로우파크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가면서 느꼈던 게 이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많이 오는데 고등학생들은 별로 많이 안 오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제가 왜 그럴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게 솔로몬 파크가 더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예전에는 외부 기관에서 활동을 한 거를 생기부에 기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은 생기부에 기재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재를 하려면 시도교육청과 주관해서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시도교육청과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도 이걸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으니까 더 유입이 많이 될 거라서 솔로몬 파크를 통한 법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대에서 법교육 공부하고 있는 우신혜입니다. 제가 먼저 궁금했던 거는 이 솔로몬 파크에서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 궁금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래 강사님께서 잘 질문해 주셨고 또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현재 활동하는 강사의 수나 규모가 어떤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회법 교육으로서 지금 평생교육기관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52페이지에 보면 이 참여자의 수를 보면은 성격하게 보면 덕질로 체험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원래는 청소년만이 아니라 청소년이나 일반 국민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에 좀 더 확대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고 노년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시니어 로스쿨이라든지 이런 대상자에 대한 확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를 제가 솔로몬 파크의 직원이거나 혹시 네, 정수진 아까 생활과 불러야 되겠네. 교육학회니까 제 경험을 공유드리고 싶어서 들었는데요. 제가 코로나 전에 경험한 게 있어서 조금 오래된 한 5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태에서는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서 제가 5년 전에 전진영 선생님이랑 함께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뭐 서울시의회 아니면 동작구 의회였던 것 같아요. 의회에서 학생들 자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서울시 중학생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 법교육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이 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게 교육청을 통해서 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랑 이제 전진현 선생님 같이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나름 의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법교육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민주적이고 또 여기 참여적이고 해서 굉장히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막 저희가 이제 되게 재밌게 교사 프로그램을 짜서 초안을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거를 강의하실 분이 경찰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었는데 이게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그 각 학교에 있는 학교 폭력 전담을 하는 경찰관들이 이거를 하실 것이니 이제 그 경찰관분들은 이제 교수학습을 하기는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교수학습을 하기보다는 그냥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 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그걸 다 삭제하고 정말 재미없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그냥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었고요. 기회가 닿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이 된 것이 이제 저희 학교에 실제로 이제 제가 만든 PPT를 가지고 뭐 그 교육안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경찰관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시간이 많지 않으니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에 있었으니까 5, 6학년 학생들을 강당에 이렇게 다 데려다 놓고 강의를 진행을 하셨고 정말 이제 처음에는 애들이 우와 경찰관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너무 좀 지루해지고 너무 내용이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찰관 분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뒤에 나가서 기마자세 이렇게 이게 2019년도, 20년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5년, 4, 5년 전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변화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좀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었는데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또 어떤 매개체가 생겨서 법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김갑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강사진 구성도 중요하고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운영 재원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있어야지 이게 좀 의미 있게 실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는 중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바로 직전에는 그런 식의 상황이 그런 식의 법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었다는 걸 좀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많은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 법교육 학회 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후에 잠깐 제가 사회자님 허락 없이 먼저 말을 꺼냈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교육 솔로몬파크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러 가는 상황이고요. 저는 계속 강의를 해왔던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계속 해왔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2시간, 3시간 가까이를 거쳐서 9시 반 대전 솔로몬파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양시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아침에. 그럼 가서 1시간 강의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대학 수업이 그때 비어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그거를 과연 누군가가 할 것이냐, 할 수 있느냐에서 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복교를 오래 해왔고 또한 지금 대학에 있습니다만 복교육을 계속 관심 있어 하시고 복교육을 강의를 하고 싶어하는 강사진들이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다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복교육 복교 강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솔로몬파크는 그 당시 한국법교육센터, 지금 한국법교육센터에서 법교육 전문 강사를 모집하는데 그 장소를 솔로몬파크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파크의 자체 강사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솔로몬파크에는 각 기관마다 법 해설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오는 학생들에게 법을 해설해주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노인 법교육 관련된 얘기를 좀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 5, 6년 전에 법교육센터에서 노인 법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한 법교육들이 있고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꾸 끊어지고 하는 것이 더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발표와 토론해주신 김갑석 교수님, 김경래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26회 한국법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